자, 운영체제 두 번째 챕터죠.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의 개요가 이제 첫 번째 파트인데요. 프로세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라고 하면요, CPU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사용자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 여러분들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누르면은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누른 다음에 작업 관리자라는 걸 실행을 해보면, 한번 해보세요. 작업 관리자라는 걸 실행을 해보면 그 여러가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PC에 실행 중인 프로세스들이 보입니다. 예, 그 프로세스들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실행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운영체제에 의해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포토샵과 웹브라우저와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했다. 그럼 이 내용이, 이게 지금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이것들을 실행함으로써 이 내용들이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죠. 주기억장치에 올라가서 이제 여기에 상주하게 되는데, 이렇게 메모리에서 상주하고 있는 상태, 즉 실행 중인 상태를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프로세스예요. 이건 프로그램이고요. 자, PCB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자, PCB라고 하면은 플레임은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입니다.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 놓는 곳입니다. 정보.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뭐 프로세스의 ID. 일단 뒤를 좀 볼까요, 그럼? 자, 프로세스에 대해 어떤 정보가 있냐면요. 현재 상태. 프로세스가 현재 실행 중인지 아니면 뭐 대기 중인지 이런 상태. 뒤에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란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가 있어요. 어떤 프로세스는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 있고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선 나한테 자식 프로세스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느 주소에 있는지, 자식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부모 프로세스의 주소라든가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런 정보를 포인터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고요. 프로세스 고유 식별자라고 해서 뭐 일종의 아이디죠. 프로세스가 동일한 건 없어요. 다 개별적으로 독립된 고유한 것들입니다. 뭐 스케줄링 정보, 우선순위 같은 거, 그리고 메모리에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을 PCB에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저장을 해놓고 프로세스가 생성될 때마다, 예를 들어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킴으로써 이렇게 두 개가 새로 생성됐어요. 그럼 각 프로세스마다 PCB라는 형태로 프로세스의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모든 실행을 마치고 종료되면 PCB도 역시 제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세스의 상태 전이라는 것을 좀 볼 건데요. 프로세스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실행되고 뭐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종료되는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요거 예를 진행하기 전에 병원을 한번 생각해 보죠. 병원. 자, 여기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실, 진료실이에요. 진료실. 의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환자들이 들어가야겠죠. 환자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 보통 병원에 가보면은 평소에는 이제 대기석에 앉아 있다가 뭐 환자 3명을 쪼르륵 부른 다음에 진료실 앞에 이렇게 나란히 앉게 하죠. 한 3명 정도. 그걸 좀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대기실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간호사가 있어요. 간호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환자들을 의사에게 데려가겠죠.
자, 일단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이 밖에 있는 얘네들은, 이 환자들은 모두 다 프로그램들입니다. 보조기억 장치예요. 여기는 이제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그러다가 이 운영체제에 의해서 실행이 되기 바로 직전, 일단은 실행이 되려면 일단 메모리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기가 이제 메모리의 영역입니다. 여기 보조기억 장치를 했죠. 하드디스크. 여기 메모리의 영역입니다. 일로 올라가서 이제 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려? 의사를. 의사는 CPU입니다. 의사는 CPU예요. 프로세스는 CPU가 이렇게 봐줘야 그때부터 실행이 되거든요. 프로세스는 CPU에 실행이 되는 겁니다. 1대1로. 그래서 지금 각 이렇게 환자들이 이렇게 이 앞에 쭈르륵 있다가 의사가 부르면 이제 들어가고, 예. 실제로 이렇게 진료를 하진 않겠지만은 이제 다시 나왔다가 또 이 환자 들어갔다 또 나오고, 이 환자 들어갔다 또 나오고, 또 이 환자 들어갔다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료를 한다고 쳤을 때 이게 우리가 이제 CPU가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요 관계. 그리고 간호사가 운영체제예요. 이 간호사가 이제 이 환자들을 바로 그 진료실 앞에 대기석에 앉히고, 또 여기 있던 애들을 또 의사한테 데려가고, 진료 다 받은 애들을 이제 밖으로 보내야겠죠. 이런 일들을 간호사가 하는데, 이게 이제 운영체제 역할과 유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 기반해서 이 내용들을 좀 보죠. 자, 제출.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자가 작업을 시스템에 제출한다. 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실행하겠다라고 시스템한테 요청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접수를 해가지고 스플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스플링. 프린트 같은 거 할 때 들어보셨을 법도 한데 이거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조기억 장치가 있고요. 메모리가 있어요. 주기억 장치죠. 자, CPU는 엄청 빨라요. 주기억 장치도 나름 빠릅니다. 보조기억 장치는 되게 느려요. 느립니다. 근데 보조기억 장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보조기억 장치의 내용이 주기억 장치로 이동해서 이제 주기억 장치에 있는 것을 CPU가 읽어들여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근데 보조기억 장치가 너무 느리니까 주기억 장치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야, 이거 빨리 여기 보조기억 장치 데이터 받아가지고 뭐 실행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안 오는 거야. 너무 늦게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야, 네가 지금 나한테 보낼 애들을 일단 어디 나랑 가까운, 여기 뭐 항구 같은 거 생각합시다. 항구. 나랑 좀 가까운 곳에 좀 미리 좀 몰아놔줘. 그럼 내가 그나마 거기 몰아놓은 애들을 좀 빨리빨리 들어갈 테니까. 주기억장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보조기억장치한테. 그럼 보조기억장치 알았어. 여기다 모아놓을게. 이 모아놓을게 하는 작업이 스플링입니다. 스플링을 해놓으면 그나마 보조기억장치와 주기억장치의 통신이 좀 빨라져요. 스플링. 우리가 스플링을 할 때 프린트 할 때 많이 본다 그랬죠? 왜? 프린트는 입출력 장치예요. 너무 느려요. 예. 근데 CPU가 이렇게 있어. CPU가 입출력 장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을 해? 그럼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CPU가 뭐 프린터에 있는 내용이 프린터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출력하려는 내용이 프린터로 갈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스플링을 통해서 자료를 일단 메모리에 빨리 옮기게 해놓고 CPU는 딴 일을 하다가 스플링이 끝나면 이제 스플링된 자료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이제 그 내용이 스플링을 통해서 이제 실행이 되기 직전 아니죠. 아무튼 메모리에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접수까지 됐습니다. 자, 메모리에 올라갈 준비가 됐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준비가 된 거죠. 여기 진료실 대기석. 자, 준비는 이제 간호사가 대기석에 있던, 저 멀리 대기석에 있던 환자를 자, 곧
곧 당신 차례가 되니까 이쪽으로 와 있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인도를 받아서 진료실의 앞에서 이렇게 잠깐 대기하는 거죠. 이 상태가 준비 상태입니다. 프로세서가 얘가 프로세스죠. 프로세서 CPU입니다.를 할당받기 위해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Q, 준비 상태 Q 혹은 스케줄링 Q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들이 일단 임시로 기다리는 대기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프로세스 Q가 되겠죠. 지금 요 영역이 준비 상태 Q 기다리고 있다가 실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순위가 주어지고요. 모두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뭐 얘가 먼저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실행. 실제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의사한테 진료받으러. 프로세서가 CPU를 만나서 할당받아서 실행되는 상태입니다. 타이머 런아웃, 할당 시간. 예를 들어 나는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요 환자를 10초만 봐주겠다. 다음 환자를 또 10초 봐주고 또 다음 환자는 10초 봐주고 이렇게 하죠. 이런 식으로 진료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10초가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의사한테 진료받던 환자는 잠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또 다음 환자가 들어가니까요. 이런 식으로 할당 시간이 종료되면은 진짜 시간이 종료되면 다시 준비 상태로 돌아옵니다. 준비 상태로 돌아와요. 또 그러다가 이제 또 자기 차례가 되면 다시 의사 만나러 가겠죠. 자, 용어 하나 볼게요. 디스패치. 언론사가 아닙니다. 디스패치 신문사가 아니라요. 준비 상태에 있다가 실행 상태로 갈 때의 그 과정을 디스패치라고 합니다. 디스패치 된다. 자, 근데 이러다가 뭔가 어디 뭐 예를 들어 환자가 있어. 환자가 자, 이걸 다시 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떤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를 만나요. 근데 의사가 야 이거 저기 뭐 3층 가서 엑스레이 찍어 오세요라고 해. 그럼 이 환자는 바로 밖에 있는 진료 대기석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쭉 가서 3층에 있는 곳에 가서 뭐 엑스레이 찍고 검사를 받겠죠. 그리고 검사가 끝나면 바로 의사한테 옵니까? 보통 아니죠. 다시 여기 와서 대기석 와서 기다리죠. 자, 마찬가지로 어떤 프로세서가 CPU로부터 실행이 되고 있는데 뭔가 입출력이라던가 그런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랑 한동안 좀 꽤 오래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준비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기 상태로 갑니다. wait block 대기 상태로 가서 여기서 이제 뭔가 작업이 끝나면은 그때 입출력이라던가 이런 작업이 끝나면 다시 레지 상태로 가게 됩니다. 여기. 자, 마지막으로 대기 보류. 말씀드렸죠 방금. 입출력이 걸렸을 때 일단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입출력이 끝나면 다시 레지 상태로 돌아갑니다. 준비 상태로. 웨이크업 밑에서 실행이 다 끝났어. 진료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병원을 나가면 되죠. 예. 프로세스 실행이 끝나면은 이제 CPU가 더 이상 볼 일이 없다 그러고 프로세스를 내보냅니다. 프로세스는 메모리에서 가지고 있던 메모리를 풀어주고 할당이 해제되게 되죠. 자, 이 내용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요. 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관련 용어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레드를 좀 볼 건데요. 스레드는 작은 프로세스입니다. 작은 프로세스. 스레드가 보통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프로세스 내에서 병렬적으로 뭔가 작은 일들을 할 일이 있잖아요. 뭐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던가 뭘 데이터를 보낸다던가 이런 통신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프로그램을 스레드라고 합니다. 단일이 있고 다중이 있는데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냐 두 개 이상이냐 따라서 이렇게 나뉘고요. 작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경량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본인만의 메모리 스태커 레지스터를 갖고 있고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저장하는 셀레드 따로, 통신하는 셀레드 따로, 뭐 렌더링하는 셀레드 따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뭐 셀레드 분류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장점. 일단 뭐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병행성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동시에 하니까 처리율도 향상되고 동시에 하니까 응답 시간도 단축해져. 그리고 하나의 환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기억 장소도 꽤 아낄 수 있고 프로세스 간의 통신 얘가 통신 기능을 담당한다 칩시다. 이 두 개의 스레드가 그럼 통신 기능도 훨씬 나아지겠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